최근 가요계를 뒤흔든 미니진 vs 하이브 분쟁은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K-팝 팬들의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또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달구며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말 유출된 주주간 계약서가 쟁점의 한가운데에 놓이면서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신뢰관계에 결정적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이 우세하다. 팬들은 분노하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사실을 파헤치며 궁금증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왜 이토록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번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풀어보려 한다.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단연코 주주 간 계약서 유출이다. 통상적으로 주주 간 계약서는 기업 내부나 주요 투자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고도의 기밀 문서다. 여기에 명시된 조항들이 외부로 공개되면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지분 분배 문제, 민감한 내부 사정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법적 도의적 차원에서 강한 보안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4월 26일 한 경제매체에서 해당 문서를 단독 입수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판도가 뒤집혔다. 심지어 유출된 시점이 4월 25일로 추정되는데 불과 하루 만에 기사화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외부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이브 측은 미니진 전 대표 측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미니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도적으로 이 문서를 유출해놓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대치 상황을 이어가며 주주 간 계약서 유출 경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4월 말 진행된 가처분 기일에서 결정적인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신동훈이라는 이름의 부사장이 특정 기자에게 주주 간 계약서 파일을 보내는 과정이 담긴 이메일이었다. 이 문서에는 미니진 대표로부터 메일 주소를 전달받아 연락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이는 신동훈 부사장이 미니진 전 대표의 지시 혹은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서를 외부로 전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니진 측 유출 책임론을 강화시키는 자료가 되었다. 물론 미니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체 맥락이나 동기가 왜곡되어 있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 이메일을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미니진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서를 외부로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주 간 계약서가 어떠한 절차와 동의도 없이 무단 공개된 것 자체가 커다란 계약 위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형사상 책임 소재가 정확히 어디로 귀결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서가 공개되자 일부 여론은 미니진 전 대표가 과도한 조건을 제시해 소위 노예계약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기사와 해명 자료에서 드러난 발언은 해당 계약서는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이 아닌 주주 간 계약이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미니진이 권력을 이용해 부적절한 계약을 강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가 여전히 거세다. 한편 하이브 측 관계자는 미니진 전 대표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 회사 차원에서 계약 해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도리어 본인을 이용해놓고 거액의 이익을 남긴 뒤 일방적으로 배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번 분쟁이 더욱 극적으로 흘러가는 이유 중 하나는 무당과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파일이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점이다. 여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민망한 표현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 미니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불법적으로 개인 PC를 포렌식해서 사적인 대화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규정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미니진 전 대표 본인이 사내 이메일 및 공유 시스템을 통해 여러 자료를 직접 전송했다. 해당 자료는 내부 감사 절차상 확보되었을 뿐 불법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적극 반박했다. 4월 11일 가처분 기일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들에 따르면 미니진 전 대표 본인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속에 대화록이 남아있었고 이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렌식이냐 아니냐는 기술적인 해석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민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넘긴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불법 수집 논란의 진실 공방은 더 복잡해졌다. 또 다른 쟁점은 하이브가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임직원들이 강제로 협조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부사장 신동훈 등에게 회사가 비밀번호와 카카오톡 등 모든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하이브 법무팀은 회사 내 전산 시스템과 이메일은 사내 보안 정책에 따라 언제든 확인 가능하며 실제로 부사장 본인도 비밀번호 제공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가처분 기일에서 공개된 하이브 내부 슬랙 메시지를 보면 부사장이 비번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포착된다. 이에 대해 팬들은 강압이란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인지 혼란을 호소하며 회사가 너무 무리하게 감사를 주도한 건 아닌가라는 의혹부터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료를 넘겨놓고 발뺌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관측까지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 지인이거나 혹은 언론인이 녹취한 하이브 홍보실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7월 이후 유출되면서 이른바 장영우 전 기자 녹취록 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문제는 이 녹취 파일이 완전한 전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팬들이 번역 자막까지 달아 공유한 것을 보면 하이브 측에 다소 유리하거나 혹은 민 전 대표 측에 불리한 내용 일부가 누락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중은 녹취를 교묘하게 편집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쏟아지는 의혹들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 역시 일방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퍼지고 있어 대중들이 사실을 오해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서로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건 다름 아닌 팬들이다.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든 앞으로 준비 중인 신인 걸그룹이든 간에 회사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민희진 전 대표는 왜 끝까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걸까? 라는 근본적 의문이 떠오르고 있다. 일부 팬들은 결국 주식 이익과 계약 조건,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알력 싸움일 뿐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다른 팬들은 민 전 대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걸그룹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하이브가 너무 기업 논리에만 치우쳐 아티스트와 임원진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다. 반대로 민희진 전 대표가 내부 정보를 언론과 무당에게 공유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며 민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가처분 기일에서 공개된 자료와 이메일, 녹취, 카톡 메시지 등은 분쟁의 파국적 양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제는 단순히 회사와 임원의 알력 다툼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K-팝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적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이다. 주주간 계약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이 결론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폭로될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의 공방만 보아도 양측 모두 핵심 자료를 단계적으로 꺼내며 마지막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결국 아티스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나 음악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팬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중이다. 첫째, 정말 누가 주주간 계약서를 언론에 유출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녹취록을 일부만 편집한 채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누구 책임인가? 셋째, 무단 카톡이든 사내 이메일이든 민감한 자료를 무더기로 쏟아낸 쪽은 과연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나?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팬들의 불만과 분노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돌 산업에 꽂힌 팬덤을 잃게 되는 순간 K-팝 기업들은 절대적인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든 당사자가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때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불렸던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결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의 미래와 아티스트의 권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진흙탕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분쟁을 통해 드러난 것은 K-팝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더 투명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간 신뢰관계, 임원과 회사 간 이해관계,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자율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서로가 받은 상처가 깊다면 그만큼 솔직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는 결국 법정과 대중의 여론이 함께 판단하게 되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해법이다. 더 이상의 폭로와 비난만이 난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팬들은 묻고 있다. 미니진 뒤집힌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양측이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팬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한 지금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는 단지 법적 다툼의 승패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K-팝 종사자로서 지녀야 할 도의적 책무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주주간 계약서 유출이든 무단 카톡이든 녹취 편집이든 결국 진실을 왜곡해선 누구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을 날이 오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양측 모두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빨리 찾아올 결말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고하는 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